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39번부터 50번까지 문제라서 듣기가 아마 아주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급을 준비한다고 해도 거의 5급, 6급 듣기를 끝까지 이렇게 다 열심히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39번, 40번 대담입니다. 했어요.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죠.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죠. 이 담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앞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거 듣기 전에,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 했을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요거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안에 정답이 나오니까 앞부분 놓치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골라야 합니다. 39번, 40번 요거 먼저 듣고 한번 볼게요.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초기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는 2차선이었던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고 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막히던 도로 상황도 이를 통해서 크게 나아졌지요. 또한 인도를 넓히고 도로의 제한 속도도 낮추면서 사고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전 설명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초기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는 2차선이었던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고 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막히던 도로 상황도 이를 통해서 크게 나아졌지요. 또한 인도를 넓히고 도로의 제한 속도도 낮추면서 사고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전 설명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같이 한번 들으면서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한 부분을 놓친 것 같기는 한데요. 39번 나오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초기에 자, 다시 들으십시오 하고 나서 들을 때 요 담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고르는 이 문제는요. 거의 첫 번째 문장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지금 둘 다 39번을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아니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데 앞서 이야기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뭐 지금까지 말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줍니다. 초기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차량 정체, 차가 막힐 거야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 안 나왔죠? 그럼 두 번째 문장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여기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럼 이 다음이 내가 앞에서 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담화 앞의 내용 39번에 나오는 이 담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하면 이제 들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 지금 나오는 말이 바로 39번의 정답입니다. 서울시는 2차선이었던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고 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바꿨습니다. 자, 2차선이던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고 차들이 한 방향으로 가도록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일방 통행로를 양방향 도로로 변경했대 반대로 말했죠. 그죠? 지금 2차선이라는 거는요. 여기 중앙선이 있으면 여기 차선이 있죠. 네, 여기도 딴딴딴딴딴딴 차선이 있죠. 여기 1차선, 2차선. 이쪽에서 올 때도 1차선, 2차선. 이게 2차선 도로예요. 이거를 어떻게 1차선으로 줄였다고 하면은 지금 요렇게 바꾼 거예요. 1차선으로. 1차선으로 줄이면 여기에는 이쪽으로 오는 차 두 줄, 저쪽으로 가는 차 두 줄 이렇게 양방향 2차선이었는데 1차선으로 줄이면 반이나 줄었잖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일방 통행으로 한쪽으로만 가세요 하고 바꾸고 요 나머지를 뭘요? 주차장으로 바꿨대요. 요렇게. 주차장으로 바꿨대요. 이겁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그렇죠.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혔다. 이제 인도를 넓혔다는 말은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차도를 줄였다는 말은 맞아요. 그죠? 그러면 불법 주차 단속, 불법 주차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주민 설명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설명의 얘기도 안 했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다음이 앞에 한 이야기예요. 일방통행로를 양방향, 여러분은 일방통행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2차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4번은 여러분 틀리라고 만들어 놓은 선택지예요. 정답은 1번.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바꿨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대신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바꿨다. 양방향 통행로를 도로를 일방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차들은 두 줄로 갈 수 있어요. 일방통행으로 바꿨으니까.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방통행만 들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 놓쳤을 텐데요. 이 문제 39번 담화 앞의 내용은 지금처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말한 또는 이런 류의 말들이 들어가고 반드시 그 다음에 39번의 정답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40번은 지금 다 맞거든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점점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남겼다? 아닌데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양쪽에. 그죠? 그러니까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 나왔다. 틀렸고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가 아니고요. 제한 속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사고가 완전히 줄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차가 막힐 거다. 두 대가 가던 길을 한 대로 줄이면 차가 막힐 거다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차량 흐름이 원활해진 곳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요렇게 말하는 부분 이거 놓치면 39번은 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39번, 40번 세트를 들을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 놓치면 안 되고요. 아까처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39번 정답 찾아야 돼요. 할 때에는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거. 서울시는 2차선이었던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고 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막히던 도로 상황도 이를 통해서 크게 나아졌지요. 또한 인도를 넓히고 도로의 제한 속도도 낮추면서 사고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전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맞죠? 여러분 이거 다 들었죠? 하나하나 나오는 거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은요,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시험을 칠 때는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고, 그렇지만 새로 한 세트가 바뀌게 되면은 또 새로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있는 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50번까지 끝까지 풀 수 있어요. 자, 41번, 2번 들을게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41번 먼저 풀어요. 42번 먼저 푸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42번을 먼저 풀고 41번을 푸는 게 쉬워요. 지금 다 41번 먼저 정답이 올라오는데 42번 볼게. 42번 먼저 풀게요. 방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백은 연극 무대에서 같이 연기를 하는 배우들한테는 안 들리고 관객들에게만 들리는 것처럼 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백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 들었어요?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았다 하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는 부자연스럽다고 사용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거 두 개 정확하게 나온 부분인데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방백은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부분도 요렇게 로마 시대부터 사용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현대극에서는 사용한다. 요거를 세트로 쭈루룩 이어서 다 말해줬어요. 쭉 이어서 말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42번에 2번이 맞아요. 2번. 뭐래? 42번에 1번이라고? 2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 41번 볼게요. 이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맞는 것. 일단은 방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방백으로 배우의 실력을 판단한다? 그럼 방백을 잘하면 실력 있는 배우, 못하면 실력 없는 배우. 이건 아니죠. 관객들은 방백보다 배우의 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고요. 방백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백의 기능이 뭐예요? 방백은 관객이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백의 기능 자체가 극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등장인물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대사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관객들은 방백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노력할 만큼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방백이면. 네. 제가 방백을 여러분들은 잘 못 봤을 텐데 연극을 안 봐서 그쵸? 방백을 못 봤을 텐데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고요. 네, 한 명, 뭐 두 명 이렇게 나오고 세 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둘이가 엄청 친한데 이 사람은 이 둘이가 친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야 니네 그렇게 친한 거 나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를 알려는 주고 싶어요. 관객들에게. 그러면 배우들을 보고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저렇게 내 앞에서 둘이 친한 척을 하니까 너무 불편한데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관객들에게 내가 지금 불편해 라는 걸 알려주고 근데 둘이는 이 배우 둘이는 이 대사가 전혀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런 게 방백이에요. 그런 게 방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하는 대사가 있다면 아 이거 우리 토픽 공부할 때 했던 방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방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아까 서울시 도로 정비 그거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번, 44번 풀어야 되는데요. 43번, 44번 풀 때 뭐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네. 중심 내용과 나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이거는 들은 내용과 같은 거 고르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중심 내용은 이 글을 끝까지 다 들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방에 대한 설명, 나방을 말하는 부분을 찾아서 나방
나방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44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3번을 풀어야 합니다. 듣기는 여러분이 이 문제 푸는 순서만 고쳐도 점수 많이 올라요. 자, 44번 먼저 푸세요.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44번 먼저 볼까요? 우리도? 나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아니고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가 된다. 했죠? 땡. 나방은 나비와 달리 꽃가루를 모으지 않는다. 아니에요. 지금 낮에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라고 했어요. 꽃가루를 모으는 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땡. 나방의 몸에 있는 가루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죠? 네. 나방 개체수가 많아서 숲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아니에요. 많이 나와서 새들이 많이 먹으니까 충분한 먹이가 된다 그랬거든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4번의 정답은 3번이 딩동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44번에 3번. 43번 볼게요. 중심 내용. 첫 번째부터 뭐라고 했어요? 나방은 밤에만 다닌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야. 여기 봐. 낮에도 있지? 나방은 색깔이 칙칙하다고 알고 있어. 아니야. 화려하고 예쁜 나방도 있어. 그리고 나방의 가루 그거 싫어해. 그런데 그거 몸에 해롭지 않아. 나방 애벌레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아니야. 그거 새한테 좋은 먹이야.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나방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나방하고 나비를 비교해가지고 나비는 좋은 거, 나방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나방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상식,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1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45번 먼저 풀어야 하고요, 여러분.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를 먼저 풀고 첫 번째 들을 때 45번을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 46번을 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럼 45번, 46번 시작할게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닐 포장재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닐 포장재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45번 지금 그 비닐 포장재가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비닐이 썩지 않아서. 그래서 식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포장을 한번 해보자. 그 음식은 썩으니까요. 땅에 묻으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했어요? 탄수화물로 만들었어요. 탄수화물로 만들었더니 뭐죠? 그 미세 구멍 때문에 산소가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차단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산소하고 만나면 계속 이제 썩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산소를 막아줘야 음식을 물건을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 구멍 때문에 산소하고 만나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유 단백질로 만들었더니 산소 차단율이 높았어요. 산소를 잘 차단했어요. 그래서 우유 단백질로 만드는 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탄수화물 포장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다 아니고요. 비닐 포장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고요. 탄수화물 포장재는 미세 구멍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성공했다 아니고요.
우유 단백질 포장재는 음식으로 만든 최초의 포장재 아니죠. 최초의 포장재는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우유 단백질은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유 단백질은 산소도 잘 차단했어요. 근데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려면 조금 필요한 게 있겠죠. 네, 다양한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해야겠죠. 대량으로 만들려면은 단가도 좀 봐야 되고 원가가 얼마나 많이 드나 생각도 해야 되고. 그다음 46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거. 친환경 제품 비판해요?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지닌 한계점? 과학기술에 대해서 여자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느꼈죠? 과학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아닙니다. 환경오염의 실태를 자료를 바탕으로 이봐라. 이렇게 환경오염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 다음 과학기술 분야의 노력 이봐라. 이렇게 우리가 포장재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 결국은 이런 노력들이 환경오염을 줄여줄 거야. 과학기술은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풀었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럼 47번, 48번 풀어볼 텐데요. 지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건 남자의 태도 나왔어요. 뭐부터 풀죠? 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먼저 풀어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먼저 47번 먼저 풀고 두 번째 들을 때 4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 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노동 의욕을 촉진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실험이 인간의 게으른 본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는 계기가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여러분 어때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기본적으로 준다는 거죠. 그죠?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매달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럼 사람들이 뭐 그러면은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그러면 뭔가 더 신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한 나라에서 국가 단위로 실험을 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이제 그 국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국가에서 굉장히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나 일 안 할래 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아니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으니까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어졌어, 열심히 할래 라는 의욕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았다가 아니고 이게 잘 되면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땡.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그렇죠. 인간은 원래 게으르기 때문에 돈을 조금 주면 절대로 일을 안 할 거야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더 신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라는 두 가지 입장. 이게 정답 되겠네요.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아니고요.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랬죠.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노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기본적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땡. 남자의 태도. 기본소득의 효과, 기본소득이 노동에 미칠 영향,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 필요성,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뭐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기본소득이 노동에 미칠 영향 아니고요. 이거죠. 한번 지켜보자. 그 나라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만약에 잘 된다면 우리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47번, 8번 여러분 잘 풀었네요. 자, 그 다음 49번, 50번 보겠습니다. 강연인데요. 이거도 들은 내용이 49번, 여자의 태도가 50번이니까 뭐부터 풀어야 돼요? 네. 49번 먼저 풀어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49번, 50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에는 탕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하기도 하는 정치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을 붕당이라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붕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폐단이 생겨났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붕당이 정치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탕평책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불필요한 언쟁을 일삼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도 이런 균형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붕당이 뭐지? 아, 큰일 났네. 또 모르는 거 나왔네. 이럴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듣기에서.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붕당이 뭔지 몰라도 붕당은 초반에는 괜찮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폐단이 심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땡. 현대 정당 정치는 탕평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정당 정치도 이런 거 조금 본받을만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번은 땡. 네. 그 다음 3번 탕평책은 여론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하도 이렇게 이 A파, B파, C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니까 골고루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에서 공무원이라고 해볼게요. 공무원이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8명, 한 명, 왜 저기만 많이 데리고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4명 정도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골고루 각각의 붕당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게 탕평책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붕당 정치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도 서로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4번 탕평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자의 태도. 조선시대 정치 형태의 문제점. 이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라는 문제점을 분석하나요? 아니죠. 정치가 이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혼란이 생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죠. 정치적 균형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탕평책처럼 오늘날의 정당 정치도 이렇게 균형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론을 바탕으로 한 여론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50번에 3번 림부 2개 다 맞았네요. 네,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과연 진짜로 좋은 방법일까요? 탕평책이? 일단 듣기 문제랑은 상관없이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 최강 야구 프로그램에서 어떤 거냐면 이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아서 한 팀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고 프로야구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은퇴한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한 팀을 만들고 이 선수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야구팀들과 시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되게 잘하던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좀 승률이 좋습니다. 승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야구 팀과 이제 여러 팀들이 시합을 하는데 대학 올스타 팀이 있어요. 대학 올스타 팀. 각 대학의 선수들을 다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최강 야구팀하고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젊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 최강 야구팀에는 도루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근데 이 대학 올스타 팀이랑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학 올스타 팀이 여러 대학마다 야구팀이 있는 대학이 많으니까 이 대학 올스타 팀하고 했는데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대학 올스타 팀에서
각 대학에서 선수 잘하는 사람 1명씩 2명씩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진짜 각 대학에 몇 명 이런 거 필요 없이 진짜 잘하는 애들로 다 뽑은 거예요. 잘하는 선수들로.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시합을 했는데 시합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때 처음에 각 대학에서 무조건 2명씩 3명씩 추천해 주세요 해서 모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왜? 공평하게 한 대학에서 2명씩 3명씩 보내주세요 하는 게 그냥 겉으로 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더 잘하는 건가? 그게 더 좋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탕평책이라고 해서 이 여러 붕당이 싸우지 말라고 골고루 이렇게 인재를 등용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쪽 붕당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쪽에 붕당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잖아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로 봐도 좀 손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로 공평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네, 제가 대학 이 최강 야구를 너무 열심히 봐서 그런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52회 듣기 문제를 다 마쳤습니다. 안녕.